네, 이번에는 지원 사업,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몇 가지 이제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심사를 많이 볼 때가 있었고, 그리고 우선 이제 되신 분들 얘기보다도 이제 거기서 이제 참 좋은 콘텐츠인데 아쉽다 해서 이제 탈락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도 혹시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시다면은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이번 어떤 지원 사업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상상력을 가지고 쓰는 사업 매출 계획,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앞부분에 거의 70% 대부분이 앞부분 70% 내지 심한 경우는 8, 90% 이상이 자기 컨텐츠의 포트폴리오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캐릭터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심사를 보는 과정이나 기준, 물론 저와 다른 관점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어차피 현장에서 세일즈나 마케팅을 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지만 가지고 심사를 볼 것 같다라면은 애시당초 미술 대전이라든지 공모전 같은 데 가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컨텐츠 진흥원은 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지원 사업의 목적은 이거를 사업화해서 다양한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 오름에 따른 고용 창출,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 이제 복지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화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제 성공을 기대하기 위해서 어떤 시드머니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거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만 계속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사업계획서 쓴다? 근데 그거는 사실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하고 만나면 이렇게 이 정도 돈을 주겠지? 뭐 하면 되겠지? 실제로 자기가 그분들과의 어떤 교류나 접촉과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것이 없이 그렇게 해서 이 정도 팔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라고 본인의 기대감을 거기다가 마치 실제 매출이 나온 것인 쓰면은요, 현장에 심사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10년이 뭡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저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으니까 업계에서 매출 계획서 딱 보면은요 딱 나와요. 몇 가지 포인트. 저 같은 경우도 사업 계획서 볼 때 기본적으로 한 15가지에서 20개 정도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보는 디테일한 걸 빼고라도 딱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뼈대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거짓말이 아니라도 그냥 상상 속에 날개를 피고 있구나. 이거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없구나가 보입니다. 가끔씩 저한테 그냥 반문하시는 분이 있죠. 네가 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아닌지 긴지 알아. 그럼 거꾸로 되셨던 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거기서 한번 걸르고 하지 않습니까? 여쭤봅니다. 이 매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냥 써있는 그대로 읽기만 하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그 매출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사실은 없이, 그거는 페이퍼 종이 위에서 글자로 어떤 계획만을 잡아놓은 플랜만 있는 거죠. 근데 지원 사업은 그 플랜만 갖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선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의 뭐라 그러나요,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분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 왜 나는 캐릭터가 좋은데 철저히 잘 준비했는데 왜 떨어졌지? 대학 입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수능 점수 안 되는 건 아예 받질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부했지만.
예, 그 지원 사업도 예를 들어서 10명에게 그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데 100명 그 90명과 똑같은 수준에서 하는 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사실은 발생이 됩니다. 지원 사업 내에서도 그 어떤 사업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 그레이드 올라오는 분들이 하게 됩니다. 아예 초보자 분들한테는 사실 기회가 되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평상시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위해서 해왔고 준비해왔다라면 사실 그런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되지 내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냥 블로그만 올려가지고 현재 이 정도 인기 얻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뭐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화가 됐다, 저는 그런 얘기는 본 적이 없고, 저도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나는 이제 어제 캐릭터 만들기 시작했다 하신 분들 신청하세요. 신청하시고 그 수행계획서 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써 내려가시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쓰는 시간이 굉장히 헛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이 오래 안 되더라도 또 다른 기관에서 할 때 그거와 유사한 포맷을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해놓으면은 다른 기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받을 때 그거를 좀 그 틀에 맞게끔, 내용은 사실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시키고 보완하고 해서 또 필요하다면은 그와 관련된 분들과 뭐 에이전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통이나 완구 제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기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일정 부분 계속 올라가면서 딱 됐을 때 어느 순간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원을 못 받더라도 그 정도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냥 사업화로 가셔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원 없이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무한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국내 여건상 어떤 그 시장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일정 부분에 최소한 어떤 그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지원 사업이 좀 도움이 되니 활용하십사 라는 거고요. 저는 뭐 지원 사업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런 맹목적인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오늘 기회는 충분히 활용하고 정당하게 또 합리적으로 내 콘텐츠의 가치로 정말 사업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오늘의 핵심 말이 또 새 나갔네요. 사업계획서, 그 상상으로 쓰지 말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쓰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